오늘은 2024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드 푸마는 지금까지 5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페이스리프트 모델, 바로 새로운 포드 푸마 페이스리프트 ST 라인을 살펴볼 텐데요. 디자인이 정말 멋집니다.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에 가까워서 타이타늄이나 엔트리 레벨 버전을 선택하셔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푸마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영상으로 시승기를 준비할 예정인데 그 영상에서는 주행감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비를 테스트하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실제 주행에서의 연비,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그 영상에서 이러한 모든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 차는 품질, 소재의 퀄리티, 디자인, 기술, 안전 기능 면에서 정말 놀라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트렁크와 뒷좌석 공간이 어떤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차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T 라인 버전. 예전에는 포드가 이 푸마를 디젤 엔진으로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현재는 1리터 가솔린 엔진, 직렬 3기통, 에코부스트 엔진 한 가지 옵션만 있습니다. 좋은 점은 7단 듀얼 클러치 파워시프트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6단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5마력 버전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5마력 버전도 있고 가장 강력한 170마력 버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155마력 자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이 푸마를 구매하신다면 이 버전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푸마의 엔트리 레벨 버전 시작 가격은 약 800유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ST 라인 버전이고 거의 풀옵션에 가까워서 가격이 650유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차량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옵션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에는 1리터 3기통 인라인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정정할 부분과 몇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이 엔진을 정말 많이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같은 엔진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를 개선하고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캠샤프트가 이제 더 이상 벨트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캠샤프트가 이제 체인과 유압 텐셔너로 구동되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벨트를 모두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도 몇몇 사람들과 오너들이 푸마가 처음 출시됐을 때 벨트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엔진들조차도 개선되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작은 전기 모터, 즉 발전기와 같은 것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약 11.5kW 정도입니다. 벨트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가솔린 엔진이 가속할 때나 시동 및 정지 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엔진을 도와줍니다. 또한 0.384kW 시 용량의 48V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승 영상에서도 설명했으니 꼭 시승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155마력의 240Nm입니다. 이 차량은 전륜구동 시스템으로만 제공되며 7단 파워시프트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이고 0에서 100까지는 8.7초가 걸립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2L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ST 라인 모델의 회전 반경은 11.2m입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 즉 엔트리 라인 버전이나 티타늄 버전에서는 ST 라인이나 스포츠 버전보다 더 나은 회전 반경을 제공합니다. 그 버전에서는 약 10.4m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의 무게는 368kg입니다.
지상고는 16.3cm입니다. 연비는 약 5.8L DLTP입니다.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제가 얻은 결과가 궁금하다면 연비 테스트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COE 배출량은 128g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56L입니다.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최대 216L까지 늘어납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트위스트 빔 리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둘 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서스펜션은 다소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범프를 넘을 때 차량이 훨씬 더 스포티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속으로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릴 때 핸들링도 더 좋아집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성이 더 좋아지지만 동시에 좋은 승차감도 유지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옵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버전에는 500유로짜리 19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휠이 정말 멋지고 조금 이따가 밖에 나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한 800유로짜리 옵션으로 매트릭스의 LED 헤드램프가 제공되는데 이제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패키지는 600유로입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정말 유용한 열선 앞유리,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205 10유로입니다. 이것은 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후방 교차 경고 등 모든 안전 기능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360도 카메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이 옵션을 꼭 선택하시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품질과 안전성에 비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승 영상에서 이 모든 안전 기능들을 직접 테스트했으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전 버전과의 변화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키인데 정말 가볍고 아주 작은 키입니다. 주머니에 아주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이 키로 할 수 있는 건 트렁크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차량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차문을 열 수도 있죠. 또한 밤에는 아주 멋지게 불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 앞부분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헤드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또한 멋진 점은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손가락을 대면 차량을 잠글 수 있고 또 키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차량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량에는 전동식 접이식 미러가 탑재되어 있는데 미러가 꽤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키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이 키에서 2번 누르면 트렁크의 자동 리프트 게이트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아니 2번 더 누르면, 제가 더 누르면 트렁크도 닫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요, 작동하지 않네요. 아, 네, 작동하네요. 그래서 이 잠금 해제 버튼을 몇 초 이상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완전히 활짝 열리고 제가 정확히 맞다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함께 시원하게 열립니다. 잠금 버튼을 여러 초 동안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창문과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모두 완전히 닫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몇 초간 유지하면, 그리고 나서 먼저 잠금을 해제한 다음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지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이 창문은 문 안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열립니다. 그래도 꽤 괜찮네요. 또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여기 위쪽이 약간만 열리고 완전히 열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차를 잠그고 다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두 완전히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키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ST 라인 버전이기 때문에 일반 티타늄 버전보다 훨씬 멋져 보입니다. 즉 범퍼와 윗부분의 스포일러가 다르게 돼 있어서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19인치 휠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차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색상도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색상은 포르쉐 카이엔의 그레이 색상과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이 포드 푸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앞부분은 포르쉐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카이엔이나 마칸 같은 포르쉐 모델과 정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색상도 카이엔 색상을 정말 잘 재현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포르쉐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색상으로 구성한 방식도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부에는 이 ST라인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다른 범퍼와 블랙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ST라인 버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 에어컨 시스템을 끄고 싶은데 그 이유는 에어컨을 끄면 엔진 소음이 훨씬 더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큰 변화가 없는 후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같은 플랫폼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실내와 엔진, 그리고 구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외관상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판매를 기록한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공기역학 성능도 훌륭합니다. 디자인도 정말 아름답고 아마 이 등급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앞쪽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다른 헤드램프가 장착된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옵션으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적어도 전면부는 모든 것이 LED입니다. 그릴도 이제 약간 달라졌고 흰색으로 포드 로고가 새겨진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갔으며 아래쪽 범퍼도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ST 라인이라서 타이타니엄 버전과는 좀 다르지만 변화된 부분을 최대한 잘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차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라디오 안테나는 블랙 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서 본 것보다 꽤 길고 큽니다. 저는 이 스포일러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온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약간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 등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와 측면 유리 모두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면으로 확장된 부분에는 이 플라스틱 매트가 둘러져 있는데 정말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에는 측면에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일반 할로겐 램프이고 여기에는 후진등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 보여주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영상을 꼭 보고 싶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비록 일반 할로겐 램프이긴 해도 직접 보면 그런 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반 LED 라이트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아래쪽에는 안개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판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실내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꽤 잘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위쪽에는 흰색으로 된 새로운 포드 로고가 있는데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ST라인 버전에는 검은색으로 퓨마라고 적혀 있고 물론 뒤쪽에는 와이퍼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차 센서가 4개 있는데 이 센서들은 단순히 주차용뿐만 아니라 안전 기능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정말 멋진 범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광 플라스틱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확장된 방식과 그 외관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다른 버전들도 포함해서 더 이상 배기 파이프가 보이지 않는데 그 덕분에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 외에는 꽤 멋집니다. 여기에는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요. 저는 이 이지 퓨얼 버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냥 주유구에 넣고 바로 누르면 되니까 아무것도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정말 멋진 추가 기능이죠. 오른쪽 면을 보면 정말 이 라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회색 컬러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차의 모든 라인이 다 잘 보이거든요. 이 라인들 좀 보세요. 날카로운 엣지, 날카로운 엣지, 날카로운 엣지. 저는 이 차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옆으로 뻗어나온 부분도 정말 멋져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차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휠 주변에 플라스틱 보호대를 그대로 두면서도 동시에 차와 같은 색상으로 도색했다는 거예요. 포르쉐처럼요. 몇 주 전에 포르쉐 카이엔을 리뷰했었거든요.
기억하신다면 그 차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정말 너무 비슷하게 보여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이 문과 함께 움직여요. 즉, 문으로 무언가를 부딪히면 먼저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닿게 된다는 뜻이죠. 또한 손잡이도 품질이 좋아 보이고 아주 견고하게 느껴져요. 문이 닫히는 소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래쪽에는 다운스커트가 있는데 역시 같은 색상의 이 검은색 유광 마감이 더해져서 스포티하고 정말 멋져 보여요. 앞쪽에는 이 큰 손잡이들이 있는데 아주 견고하고 품질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소리가 정말 좋게 들려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는 유리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야 확보는 꽤 괜찮아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고 여기에는 LED가 아니네요. 이건 일반 할로겐 라이트입니다. 방향지 시등에는 일반 할로겐 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만 밤에는 꽤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미러 캡도 차량과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360도 카메라용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는 LED 라이트가 있어서 밤의 땅에 푸마 로고를 비춰줍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밤에 보여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멋지거든요. 게다가 차량의 모든 조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차량의 색상에 틴팅된 창문, 이 무광 플라스틱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이 무광 고무와 무광 플라스틱이 이 색상과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 색상과 함께라면 이 무광 플라스틱이 정말 멋져 보여요. 이 색상과 조합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정말 멋져요. 양쪽에 SD 라인, 그리고 위쪽에는 앞유리가 꽤 깁니다. 여기에는 교통 속도 제한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차선 유지 보조와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것이고 그 주변에는 빛과 비를 감지하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여기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중앙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서 다시 한번 이 차를 살펴볼게요. 와, 전면부를 보세요. 정말 섹시하고 멋져 보여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이건 참고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예요. 아무튼 이 근육질 느낌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포르쉐랑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정말 포르쉐랑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저게 바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간주행 등은 세 줄로 돼 있고 방향지 시등도 저렇게 멋지게 통합되어 있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보호장치가 있고 여기도 같은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아래쪽까지 같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주차 센서가 4개 달려 있어요. 여기 주변에는 피아노 블랙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세련돼 보이고 이쪽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뒤쪽 에어 인테이크는 공기역학을 개선해주고 공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이 약 2cm 정도 더 돌출되어 있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도 차량의 도장을 보호해 줍니다. 정말 유용하죠. 이제 앞쪽을 보면 로고가 그릴에 위치해 있고 그릴은 크고 유광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는 포드 로고가 있고 이쪽과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라디에이터로 가기 전에 그 안에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플랩이 열리고 닫힙니다. 정말 훌륭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 립도 정말 섹시하고 멋져 보여요. 네. 정말 아름다운 차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구성도 정말 좋아요. 딱 이런 모습으로 저는 살 것 같아요. 만약 이 포드 푸마를 산다면 꼭 이렇게 살 거예요. 완벽한 색상, 완벽한 색상이에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옵션도 다 넣어서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옵션을 다 넣을 것 같아요. 이제 휠로 넘어가서 저는 이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휠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색상, 무광 블랙과 이 알로이 휠의 조합이 정말 멋져 보여요. 보기에. 그리고 느낌도 안정적이에요.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드럼 브레이크조차도 블랙 드럼 브레이크가 블랙 휠과 꽤 잘 어울리고 앞쪽을 보면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앞모습도 멋지지만 저는 뒷모습이 드럼 브레이크 덕분에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저는 이 알로이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여기서 보닛을 열고 비상등을 끄고 싶어요. 그리고 조명 시스템, 이게 새로운 부분인데 조명이 바뀐 방식이에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주간 주행등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오, 훨씬 더 멋져 보이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여기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이 노란색 빛이 나는 정말 덥네요. 한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엔진입니다. 1리터 에코부스트 직렬 3기통 엔진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어요. 여기쯤에 12V 배터리가 있고 에어 필터, 그리고 이쪽에는 와이퍼용 워셔액, 왼쪽에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꽤 조용합니다. 저는 엔진이 정말 조용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트렁크를 열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전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로 가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통은 이 보호 커버가 있는데 한 손으로 빼기가 복잡해서 제가 미리 빼놨어요. 보통은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짐을 넣을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게다가 아주 가볍습니다. 즉 차량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점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보통은 저 보호대를 빼고 트렁크를 보여드려요. 그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 외에는 똑같이 엄청나게 큰 트렁크에 네모난 입구라서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물건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전 버전과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합금으로 된 고리도 있어서 보기에도 멋집니다.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LED 조명이 있고 좌우에 고리가 있으며 12V 포트도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플랫플로어는 없지만 입구와 트렁크 공간은 비교적 넓습니다. 이제 바닥 아래에는 여러분 바닥을 이렇게 올려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완전히 뒤로 젖혀둘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바닥을 들고 있거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유용하고 정말 실용적입니다. 여기 아래 공간을 보세요. 진짜 엄청 큽니다. 정말 큽니다. 원한다면 이걸 완전히 빼낼 수도 있지만 이 아래에도 공간이 많고 또 그 아래에도 공간이 많고 그리고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매직 박스예요. 이걸 80m라고 부릅니다. 이 매직 박스만 해도 80m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유용해요. 게다가 여기에는 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씻길 수도 있고 강아지를 씻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나 옷 뭐든지 씻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나면 여기서 이걸 열면 물이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정말 대단한 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상관없고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처럼 정말 똑똑한 기능들이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실용성 면에서 보면 이 포드 푸마가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멋진 점은 뒷좌석을 60, 40으로 접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긴 물건을 싣고 싶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정말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고 승객도 태우면서 긴 물건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완전히 접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한번 접으면 거의 100%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져서 정말 유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실용성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실용성 관점에서 보면 이 차는 이 급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을 옆에서 열었을 때 출입구도 보여드릴게요. 90도까지 열리지는 않지만 꽤 넓게 열려서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고 여기에도 문제없이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뒤쪽 공간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품질이 꽤 좋습니다. 이건 안전벨트인데 다시 넣고 싶을 때는 수동으로 좌석 뒤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 공간도 꽤 넉넉합니다. 변속기 터널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간 면에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조각으로 된 큰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 덕분에 시야가 좋지만 만약 창문을 접고 싶다면 완전히 접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차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소재를 썼는지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부드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닐까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아니면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여기 전체가 플라스틱이지만 얼마나 똑똑하게 디자인했는지 보세요. 정말 똑똑하게 정말 잘 디자인했고 보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버튼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정말 유용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입구가 꽤 넓어요. 차 안쪽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곧 어떻게 닫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또 다른 조명이 있어서 뒷좌석을 비춰주고 멋진 시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ST라인의 이 시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조가죽과 중앙에 마이크로파이버 알칸타라 느낌이 조합된 멋진 구성이 있고 빨간 스티치도 환상적으로 보이며 품질도 정말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트가 마음에 들어요. 뒷좌석엔 두 개의 어린이용 아이소픽스 시트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엔 암레스트는 없지만 꽤 부드럽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이 부드러워 세 번째 사람이 앉아도 꽤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좌석 뒤쪽에도 다시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플라스틱은 없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훨씬 더 부드럽고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12V 포트와 USB-C 포트 두 개가 있어서 정말 유용하지만 뒷좌석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위한 송풍구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직접 제 뒤에 앉아봐야 하는데 이미 이 좌석을 제 운전 자세에 맞게 조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모든 차에 대해 공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운전 자세이고 이게 제 뒤쪽 공간입니다. 제 키는 173cm, 저한테는 공간이 충분히 넉넉합니다.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머리 공간을 확인해 볼게요. 이 헤드레스트를 조정하겠습니다. 머리 위로는 손가락 3개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밖을 봤을 때 시야도 꽤 좋아서 키 173cm인 저에게는 정말 충분합니다. 게다가 편안함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위쪽에는 검은색 천장이 있는데 품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이 품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옷걸이도 있고 아까 보셨듯이 위쪽에는 LED 조명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는데 햇빛이나 빛이 들어오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커튼을 닫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운데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 아래가 부드럽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인데 약간 공간이 적어요. 다리를 이렇게 두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뒷좌석이 더 부드럽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까 보셨죠? 머리 위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공간만 있어요. 다리 쪽은 보셨다시피 공간이 더 넓고 손을 뻗으면 거의 완전히 닿을 정도예요. 제 입장에서는 꽤 편안한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헤드레스트도 괜찮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나쁘지 않아요.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예요. 앞좌석으로 가서 이야기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대시보드를 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도어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스티어링 휠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정말 멋져 보여요. 동시에 포드만의 감성도 유지하고 있어요. 대시보드를 보면 약간 직선적이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머스탱 마하 E 같은 느낌을 줘요. 뭔가 스포티한 감각이랄까요. 새롭게 디자인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스티어링 휠도 이 새로운 F자 형태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이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두 개의 거대한 스크린도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앞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한 장으로 된 큰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소재의 품질이 사용됐어요.
위쪽에는 플라스틱이 있지만 멋진 트림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부분 전체에 가죽이 사용됐어요. 가죽도 있고 빨간 스티치도 있고 여기에도 다시 가죽이 있어서 소재가 정말 좋아요. 팔을 올려두는 곳에는 약간의 라이트 리플렉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문 버튼, 전동 조절식 미러, 접이식 미러, 창문 잠금 버튼 등 정말 멋지고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블랙 피아노 인서트도 있고 조금 더 아래에는 제 생각에 정말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고 ST라인 버전과 ST라인 X에는 이 멋진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ST라인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도 있어서 정말 멋져 보여요. 시트는 수동 조절식이라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차량의 입구는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트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트들은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시트들은 정말 편안하고 스티어링 휠과 빨간 스티치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집니다. 헤드레스트도 꽤 부드럽습니다. 측면 지지대가 있고 가운데에는 알칸타라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입니다. 또한 포드는 제가 알기로는 크롬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진짜 가죽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정말 좋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중간 부분 전체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가죽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운 변화인데 여기서 조명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주간 주행등을 켜거나 완전히 끌 수도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고 싶으면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정말 멋지고 빠르고 간단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송풍구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위쪽 주변에는 약간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고 대시보드와 이 부분의 디자인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에서 위, 아래, 앞, 뒤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정말 멋지고 품질도 환상적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볼게요. 오늘은 밖이 42도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덥네요. 지금 당장 에어컨 바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스티어링 휠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는 이런 모양의 새로운 트렌드의 스티어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잡기도 너무 쉽고 품질도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옆쪽에는 타공 처리된 부분도 있어서 정말 멋진 스티어링 휠이에요. 여기에는 물리 버튼이 있어서 오토파일럿이나 각종 안전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 테니 거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스크린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12.8인치의 새로운 디지털 스크린이 있는데 이건 가장 큰 콕핏 중 하나로 정말 멋지고 운전자 시점에서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매우 좋습니다. 거울도 약간 작긴 하지만 거울에서도 시야가 꽤 좋고 앞유리에서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위쪽 거울에서도 시야가 정말 좋은데 뒷유리가 꽤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야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시 한번 뒷좌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는 가죽으로 된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앞뒤로 조절할 수 있고 역시 같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저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여기에는 수동식 핸드브레이크가 있는데 품질도 꽤 좋습니다. 수납 공간 컵홀더 2개, 그 주변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유광 마감이 많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 모두 무광이라 지문이 남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기어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진, 주행,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큰 스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델에는 이 휠 타입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도 쉽고요. 여기에 무선 충전기가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위치도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과 USB 그리고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조금 위쪽에는 볼륨 휠과 3개의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동 정지 엔진 시스템용이고 하나는 카메라용,
또 하나는 창문성의 제거용인데 정말 유용합니다. 오른쪽에는 아주 큰 글러브 박스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 주변이나 위쪽에도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이 있어서 멋져 보이고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고로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스피커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송풍구와 비상등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은 이 스크린들 사이에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조금 더 위쪽을 보면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햇빛 차단도 되고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창문이 정말 커서 열리는 부분도 엄청나게 넓어요. 정말 거대한 오프닝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벌레 차단망도 있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는 거울이 있고 양쪽에 노란색 전구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내 왼쪽 A필러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정말 크고 거대한 12.8인치 스크린이 있는데 이걸로 다양한 정보를 설정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운데에는 하이브리드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게 주행 중에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나침반, 주행거리와 연비, 연료 효율, 에코 주행 습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등으로 화면을 변경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뷰에서는 전면 스크린에 보고 싶은 정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폭스바겐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즉 모든 정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는 저렇게 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주행 모드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싶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어박스를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스포츠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화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 메뉴로 들어가서 다른 주행 모드로 가면 보여드릴게요.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예를 들어 노멀, 에코, 스포츠, 슬리퍼리 모드가 있는데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상과 그래픽도 어느 정도 바뀝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하지만 아주 큰 변화는 아니고 약간씩만 바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주행 모드이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차량의 반응과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설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가운데에서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 뷰를 볼 수 있고 여기로 가면 길 안내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지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이 버튼이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360도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최고의 360도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버드아이 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모든 구석구석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면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전면 카메라, 와이드, 전면 또는 후면 카메라의 와이드 뷰도 볼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이 정말 유용합니다. 이 화면의 하단 부분도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자의 시점에서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화면이 정말 큽니다. 물리적인 공조 시스템 버튼이 없어도 하단 부분에 모든 컨트롤러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시트 조절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맞춤 설정이 정말 쉽습니다. 여기 온도 조절도 있어서 정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열선 앞유리도 있습니다. 앞유리 전체가 열선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앞유리를 통해 약간의 선들이 보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완전히 투명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 전체가 2분 만에 성에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조 시스템을 확장하면 공기가 정확히 어디로 나가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성의 제거 버튼이 있고
에어컨 버튼도 있으며 오른쪽에는 다시 송풍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고 공조 시스템을 더 강하게 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 화면 버튼이 있어서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홈 화면인데 여기서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이전보다 반응이 빠르고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훨씬 더 빠르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도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요즘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바로 경로가 정말 빠르게 로드되고 그 경로를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로 가면 전화 연결, 미디어 연결, 그리고 차량의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모바일 앱, 차량 핫스팟 등 모든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차량으로 핫스팟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설정도 있어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다크 모드, 주간 모드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설정이 있어서 언어, 온도 단위, 타이어, 압력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창문부터 조명, 미러 등 다양한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설정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도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변경하고 설정할 수 있고 앞서 보셨던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추가 설정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꽤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유지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앱 메뉴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케이블로 연결해야 했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차는 가격도 괜찮고 넉넉한 적재 공간과 다양한 안전 기능 그리고 연결성까지 갖춘 꽤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아요.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것도 놀랄 일이 아니고 2014년에도 포드 푸마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어쨌든 시승 영상도 꼭 놓치지 마세요. 그 영상에서 도로 위에서의 느낌 등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차입니다. 이 차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외관 디자인과 공간입니다. 저는 기술과 안전 기능도 마음에 듭니다. 네, 카메라,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시트도 정말 훌륭해요. 이 차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더 많은 정보는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